한국은 선진국인가? 이 질문 어떠세요? 이젠 좀 낡은 질문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오늘 저희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를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중산층이라는 사회의 허리가 부러진 채로도 과연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서 있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이게 국가의 힘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말이거든요. 진짜 강한 나라는 소수의 부자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두터운가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그 두터움의 핵심,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중산층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파고들어야 할 질문이죠. 단순히 통계 수치상으로 선진국인 게 아니라 하나의 사회로서 건강하게 숨쉬고 지속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걷고 있는 길의 끝에 놓인 아주 현실적인 미래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한국은 선진국인가? 이 질문이 더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경제 규모나 기술 수준 같은 겉모습은 이미 선진국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 화려한 구조물 안을 들여다봐야죠. 만약 사회의 허리가 사라진다면 이 거대한 빌딩은 과연 계속 서 있을 수 있을까? 중산층 없는 선진국이라 이게 무슨 SF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히 가능하고요. 이미 세계 곳곳에서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기묘하고도 어찌 보면 좀 차갑기까지 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산층이 사라진 선진국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겉으로 보기엔 아주 멀쩡합니다. 국가는 여전히 부유하고 시스템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미경을 들이대고 그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경제적으로만 딱 놓고 보면 이 모델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소수의 첨단 산업이 국가 전체의 부를 이끌고 1인당 GDP는 높게 유지되죠. 기술과 자본은 극소수에게 집중되고 인구는 늘지 않으니까 통계상으로는 아주 풍요로운 국가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국가라는 껍데기는 계속 성장하고 단단해지는데 정작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우리 사회라는 속살은 점점 더 얇아지고 허약해지는 구조인 거죠. 아름다운 통계지표 뒤에 가려진 이 사회적 취약성, 이게 바로 이 모델의 본질입니다. 이 표가 보여주는 건 사회가 완전히 두 동강 나는 현상입니다. 소비시장은 최고급 프리미엄 시장과 생존을 위한 최저가 시장, 이 두 개로만 나뉩니다. 그 중간 우리가 흔히 찾던 합리적인 가격대의 시장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노동시장도 똑같습니다. 고임금 전문직과 저임금 서비스직 사이에 거대한 틈이 벌어지고 그 사이를 오르내릴 수 있었던 사다리는 걷어차이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뿌리를 뽑는 의사가 아니라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게 그냥 관리만 하는 간병인이 되는 거죠. 성장은 어떻게든 유지시키되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갈등은 억누르는 데 집중하는 관리형 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론적인 모델이 왜 유독 한국 사회에 더 위험한 경고가 되는 걸까요? 이 시나리오가 모든 국가에 똑같은 무게로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본래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고유한 취약점 때문에 이 모델은 우리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수시장 의존도입니다. 중산층이 지갑을 닫아버리면 말 그대로 한국 경제의 절반이 멈춰설 수 있다는 얘기죠. 둘째, 가족이라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그동안 국가 대신 가족이 버팀목 역할을 해줬는데 그 중산층 가족마저 무너지면 우리 받아줄 곳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구조입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혹시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기회와 시간 자체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산층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온 걸까요? 우리가 흔히 중산층을 그냥 소득 수준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능적인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게 바로 사회의 충격 흡수 장치, 그러니까 일종의 완충제 역할입니다. 중산층의 진짜 역할, 바로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의 에어백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최소한의 소비를 유지하면서 경제가 급격히 추락하는 걸 막아주죠.
둘째, 사회의 무게중심주의입니다. 극단적인 이념 갈등이 사회를 흔들 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로 가는 다리입니다. 현재 세대의 자산과 가치를 다음 세대로 가장 안정적으로 넘겨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한국은 중산층 없는 선진국으로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통계상으로는요. 하지만 그 상태로 오래 버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충제가 사라진 시스템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니까요. 네, 바로 그 완충제, 즉 중산층이 사라진 사회는 유연성을 잃고 아주 딱딱하게 경직됩니다. 작은 균열에도 와르르 깨져버리는 유리잔처럼 변하는 거죠. 사회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이런 사회가 계속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겉으로는 고요해 보일지 몰라도 물밑에서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음들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신호들입니다. 우선 정치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극단적인 대결로만 치닫게 되고요. 출산율은요. 어떤 정책을 쏟아부어도 반등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은 이 땅을 떠나거나 아니면 남아서 모든 걸 체념해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그 어떤 신뢰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가리키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겉보기엔 질서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미래를 만들어갈 동력, 그러니까 성장과 희망이라는 엔진은 이미 꺼져버린 상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암울한 진단을 내렸는데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분석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는 식의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두터웠던 중산층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렇게 묻는 건 이미 지나가 버린 시대에 대한 미련일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의 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중산층을 단순히 복원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의 허리를 어떻게 완전히 재설계할 수 있을까? 이건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설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 건 우리 모두의 냉철한 이성과 아주 거대한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겠죠.